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책,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라는 책에 서평을 올렸고, 이 책에는 너무 주옥 같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 번으로는 서평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이나 세 번을 걸쳐서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이 책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 맞다. 이런 거가 있었지. 하하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서평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한국 시장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이 책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책의 기본 메시지는 역사는 수없이 반복된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거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옛날 역사의 되풀이인 뿐이다. 이런 내용이었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역사를 기억을 못하고 심지어 배웠는데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와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전혀 모르고 뻘짓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배웁시다. 주식 역사를 배웁시다. 그러면은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한국 주식시장 2007년 11월에 보니까 코스피가 2085포인트를 깼는데,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2091포인트죠. 12년 동안에 수익이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배당을 조금씩 받긴 했기 때문에 네, 수익률은 결국 플러스이기는 할 텐데 뭐 크게 플러스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년 동안 이렇게 한국 시장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한국 시장은 될 리가 없어. 이제 X가 된 거야. 에휴,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 헬조선, 오 마이 갓, 일본 반도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거는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퍼, PBR 이런 게 정말 좀 심하게 싼 편입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깨지고 최악에 내려갔을 때 이제 그 순간 그 2009년 초에 코스피가 2000에서 1000까지 떨어졌는데 그때보다도 퍼나 PBR가 지금 더 쌉니다. 한국 시장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밸류에이션 퍼, PBR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시장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잃어버린 10년이 온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주식시장 수익률이 0% 이하, 그런 확률은 6% 정도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재미있는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를 보면은 네, 그 수익이 플러스인 날이 53%, 마이너스인 날이 47%였고요. 그거를 이제 1년 기준에서 보면은 네, 100년이라고 치면 73년에는 주식이 올랐고 27년은 떨어졌습니다. 10년 단위로 보면 94대 6이었고 20년 단위로 보면은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수익을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게 1925년부터 2010년 미국 데이터인데 이 여기 있는 숫자 싸그리 다 외우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6%, 10년 동안 수익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6%라고 했는데, 이게 두 번 반복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은 잃어버린 10년이 4번 있었거든요. 그 후에 주식 수익은 어땠을까?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22년부터 42년, 이때 경제 대공황 때였죠. 22년부터 32년까지 미국 주식의 수익은 네, 총 마이너스 13.4%였는데 네, 그게 끝나자마자 32년부터 36, 7년까지 정말 미친 듯이 오릅니다. 거의 5배가 오르죠. 10년 단위로 봐도 216%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를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시작했던 그때부터 한번 보면은 이때부터 1939년까지 미국 주식은 40% 깨졌었는데 근데 39년부터 또 44년까지 208% 미친 듯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고 39년부터 49년까지만 봐도 138% 상승 꽤 괜찮습니다. 그쵸? 네, 그 1964년부터 74년까지는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네, 총 뭐 4.5%?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었죠. 네. 그래서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수익이 거의 안 났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잃어버린 10년이 깨지자마자 미국 주식 미친 듯이 오릅니다. 74년부터 84년까지 320% 올랐고요. 네, 최근에는 미국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주식시장은 23%가 까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2009년 2월인가 3월에 그 저점을 찍은 후에 미국 주식이 또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370% 올랐고 아직도 그 미친 듯이 오르는 게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그 잃어버린 10년은 미국 주식 역사상 4번 있었어요. 1920년대부터. 근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10년 후에는 해피한 10년이 온다.
두 번째, 특히 상승장 초반에,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가지고 최저점을 끝내고 그 바로 다음 순간에는 주식이 졸라 많이 오릅니다. 물론 그 졸라 많이 오른 후에 사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잃어버린 10년은 해피한 10년이 오기 때문이죠. 그쵸?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계속 해피한 10년과 잃어버린 10년의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1980년대는 한국 주식이 100에서 900국, 자그마치 9배가 올랐습니다. 이겼다. 네, 1990년은 때는 별로였습니다. 909에서 1028. 네. 2000년에서 2010년 12월 제가 일부러 11년 기간을 잡았는데 이때는 1028에서 2051 두 배 올랐죠. 2010년대는 잘 아시겠지만 2051에서 2092 망했습니다. 네, 이거를 보면요. 자, 다음에는 해피 10년이 올까요? 상실 10년이 올까요? 저는 상실 10년이 올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주식 더럽게 싸거든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싸집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의 본성이 아무래도 잘 나가는 것보다는 위험에 포커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관론자에게 신뢰를 부여합니다. 뭔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인텔리하고 지식인처럼 보이고 네네네네 어차피 세상은 잘 돌아갈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호호 하는 분들은 좀 바보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낙관론은 바보 같고 비평은 지적하고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좀 냉정하게 숫자를 바라보면은 자본시장 역사에서는 낙관론이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낙관론자의 승리, 낙관론의 극치. 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비관론자, 비평자, 미래 하락장 예측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10년 후에는 해피한 10년이 옵니다. 네, 여기서 또 두 번째, 네, 한국은 유난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독일 사람들은 네, 대충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기는 알고 끄떡끄떡 하기는 하는데 관심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 놀이는요, 애들 싸움이에요, 애들 싸움. 어른들은 이런 게 부질하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 게,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때 제가 열심히 백테스트를 하고 투자 전략을 연구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저한테는 득이 되는데 정치에 아무리 열을 올려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뀌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파가 한국을 다스려야 경제가 돌지 좌파가 집권하면 폭망하는 거다 라고 하고 좌파가 한국을 다스려야 경제가 돌지 우파가 집권하면 폭망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이 대통령님들 때 주가를 한번 보시죠. 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한국에 1980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8명이 계셨는데 네, 보시면은 그 두 명이 모든 수익을 다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아저씨, 노무현 아저씨. 이 두 분에 있을 때만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은 원금이 16배가 됩니다. 거기는 심지어 배당도 안 포함했어요. 배당까지 포함해서 분명 20배, 30배 되었을 겁니다. 자, 근데 전두환 아저씨는 완전 생우파이고 노무현 아저씨는 생좌파였죠. 그쵸? 네, 그래서 오케이. 일단 이 두 명의 어르신들은 이념이 완전히 다르고요. 나머지 어르신들, 뭐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를 우파라고 보고 김대중, 문재인을 좌파라고 보면은 뭐 제가 크게 실수하는 건 없겠죠. 네, 그런데 나머지 6명은 다 그냥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수익률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쵸? 복리 수익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전두환 노무현이 이 나라 주식시장 역대 수익을 다 만들었고 나머지 애들은 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입니다. 매매매매매. 자, 이거를 보면은 네, 좌파, 우파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맨 밑에 이제 문재인 아저씨 보면은 네, 복리 수익이 마이너스 5.2%. 역시 문재인이 세계 최악 악당이다. 아유, 역시 되는 게 없어 이 좌파놈. 이렇게 하실 텐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양반은 지금 집권한 지 2년밖에 안 됐고요. 이 양반이 이제 2022년 5월까지 하겠죠. 그쵸? 그런데 네, 이
2022년 5월까지 이 복리수익 마이너스 5.2%를 유지를 하려면은 코스피가 150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문재인 아저씨가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코스피가 1500 이하로 떨어질까? 글쎄요. 지금도 싸 죽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문재인 아저씨의 복리 수익이 아마도 마이너스 5.2%보다는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우파나 좌파나 다 그게 그거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요약은 그냥 대충 없고요. 네, 중요한 거는 구독 만세, 알람 만세,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는 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